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9일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국제무역계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얘가 왜 이러냐? 자, 지금 보시는 게 무역계약서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계약서라는 건 작성하는 게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들으시면 작성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근데 그러나 이 계약서라는 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 당사자 간의 합의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써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응당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뭐 취소하거나 그런 건 뭐 어떻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일단 체결된 다음에 그 계약의 내용을 뭐 전체를 뭐 취소한다거나 일방적으로 아니면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뭐 수정한다거나 추가한다는 거 이런 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니까 어쨌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충분한 협상은 하죠. 예, 그래서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계약 조건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쓴다. 자, 우선 본격적인 계약 강의 들어가기 전에 계약서가 대개 이렇게 작성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계약서는 맨 위에 보면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의 그 관련된 사항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셀러가 작성을 했다. 그럼 여기 이제 셀러 상호,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연락처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이 예, 계약서를 받는 사람, 받는 사람, 그래서 to 해서 여기서는 지금 셀러가 어, 계약서에 작성자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바이어가 되겠죠. 바이어가. 예. 물론 그건 아시겠죠. 계약서 작성은 누가 하는 건가요? 셀러가 할까요? 바이어가 할까요? 그건 둘이서 합의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서에서는 지금 작성한 사람이 셀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맨 위에 부분이 셀러, 그 다음에 상대방 부분이 바이어가 되겠죠. 이쪽 to 해가지고 회사 이름 굿즈라는 회사고요. ATT에는 참조, 상대방, 사람을 쓰는 거죠. 자기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했던 상대방 혹은 뭐 그 회사 CEO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바이의 주소 그 다음에 제목 그냥 컨트랙트 넘버 이거는 만드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작성자가 임의로 만드는 거고 데이트는 작성한 날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첫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우리가 계약의 성립 요건에서는 당사자의 표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그냥 계약서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차근차근 계약의 정의부터 해서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절차, 성립 요건, 그 다음에 계약서의 내용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시간은 뭐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계약서만 보여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계약서의 제목을 만드시는 거고 날짜는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의 성립 요건 중에 당사자의 표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여기다가 이렇게 제목을 써놨고요. 제목도 그냥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써야 되는 제목은 없으니까. 예. 사람 이름하고 똑같은 거죠. 뭐 지면 되는 이름 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계약의 성립 요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당사자의 표시, 두 번째가 의사의 표시거든요. 이게 의사의 표시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We Prestige Korea Co. Ltd. as seller hereby 이렇게 쭉 써놨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물건을 팔겠다. 뭐 그런 의사를 표현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품목 넘버, HS 코드. HS 코드라는 건 아시죠? 품목에 대한 고유 번호.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제품 거래되는 상품의 내역.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단가, 그 다음에 금액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제품이 화장품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별로 예,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앞장에는 여기 써 있는 거는 예, 퀄리티, 팔도 조건을 쓰는 거예요. 이제 팔도 조건이 뭐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예, 제품의 거래와 관련되는 기본 조건들. 물론 이것도 법적으로 뭐 8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 계약서에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되게 이게 중요하더라 거래할 때는 하는 그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아 보니까 한 8개 정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순서는 의미가 없고요. 퀄리티 조건, 퀄리티, 그래서 품질 조건, 품질은 이렇게 보장을 하자. 그 다음에 패키징 해가지고 패킹은 이렇게 해주자. 그 다음에 신먼트 선정은 이렇게 하자. 언제까지, 예, 어디서부터 어디로 보내자. 그 다음에 페이먼트 결제 조건. 결제는 나중에 또 이제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결제도 뭐 어렵진 않아요. 예. 그래서 결제 그러면 대개는 뭐 크게는 3가지 아니겠어요? 뭐 TT 방식, 그 다음에 주신 방식, 그 다음에 신용장 방식. 밸리더티 하는 거는 유효기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받은 사람이 사인해서 돌려보내줘야 되는, 승낙을 해야 되는 유효기간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뱅크 인포메이션, TT 방식이니까 이 은행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쇼핑마크라는 거는 이거는 화인을 얘기해요. 화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화물의 표시. 예. 박스에다가 네 화물 이건 네 화물이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상하 박스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쭉 도표 같은 거 그려놓고 생산자, 생산지역, 품종, 예? 뭐 크기 뭐 이런 거 표시하잖아요. 그죠? 예. 뭐 그거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다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양쪽 당사자가 이렇게 이제 사인을 하는 건데, 여기다 사인을 했잖아요. 이거 오른쪽에 누가 사인하느냐? 이거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오른쪽에 사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 그래서 이게 전면이었고요. 보통 계약서는 이렇게 이제 전면과 그 다음에 뒤에 보여드리는 이면으로 구성이 돼요. 이면. 예. General Terms and Conditions에서 이거는 무역거래 일반 조건이다. 일반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면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 전면에 있는 내용들은 주로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예, 어떤 어떤 제품을 어떤 조건으로 거래하자라는 거래의 기본 조건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일반 조건에서는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거래와 관련돼서 거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하자라는 내용들이 써 있다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냥 뭐 간편하게 그냥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일반 조건을 안 쓰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예, 기본적으로 받는 그 항목들이 있죠.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폐 엑스레이 찍고 그다음에 뭐 혈당, 그다음에 또 뭐 하나요? 뭐 혈압, 음, 그다음에 뭐 몇 가지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난 몸이 이제 건강하다 그렇게 안심한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기타 다른 부분들 몸에 세포가 60조 개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이상해지면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뭐 부부가 결혼하고 살 때 뭐 돈을 뭐 어떻게 뭐 관리할 것이냐, 뭐 그 다음에 또 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 뭐 그 다음에 또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뭐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하다못해 조그만 부분들, 그죠?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기면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이렇게 생활 원칙 같은 걸 정해서 뭐 기본적인 거 남들이 다 신경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경제력 부분, 뭐 집을 사는 거, 그다음에 또 뭐 보험을 드는 거, 뭐 그다음에 뭐 부모님들한테 용돈 드리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원칙을 정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생각해서 혹시나 물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거 중요하더라. 뭐 종교가 중요하더라. 취미 생활이 중요하더라. 그럼 그것도 다 서로 간에 합의를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계약서라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품의 거래와 관련되는 거 전면에다가 쓰고 그다음에 뒷면에다가 거래 이행하는 과정에서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쓸 것이냐? 일반 조건에다가는 그건 뭐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나 많은 계약서도 놓고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은 중요하더라.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 오면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제3자의 그 어떠한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침해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손해배상 예정액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약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당사자가 표시가 되고 두 번째 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의 목적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인하는 부분을 의사의 합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를 간단하게 작성해서 작성자가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보내면 작성자가 오른쪽에 사인하는 거예요. 보통 이것도 관습이에요. 그럼 이제 왼쪽에다가 이제 사인을 받으면 되겠죠. 예. 자, 오늘 이어서 계약의 첫 번째 시간. 그래서 계약서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초부터 시작해서 계약의 정의,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계약의 체결 절차, 계약서의 내용, 계약의 위반에 대한 구제 조치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랄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